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긴 침묵과 그 끝에서 시작된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서 씨는 매일 새벽 5시면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죠. 20해가 넘도록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정옥 씨의 발소리가 들리기 전에 일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은 온종일 고통으로 채워졌으니까요. 며느리가 늦잠을 자다니. 정옥 씨의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뒤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잔소리와 비난이 이어졌죠. 윤서 씨는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날카롭고 분명했어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쪼그라드는 듯 했죠. 저는 늘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지만 그 속에서 1000번쯤은 소리쳤어요. 그만 좀 하세요 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첫 해에 윤서 씨는 몰랐습니다. 그저 조금 까다로운 시어머니겠지 싶었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아이를 낳고도 여전히 윤서 씨는 며느리로만 존재했습니다. 정옥 씨는 윤서 씨의 이름을 부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야, 밥상 치워. 그 반찬은 왜 이렇게 짜? 이런 말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옥 씨가 이렇게 말했죠. 너 같은 건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었어. 윤서 씨는 그 말들이 자신의 안에 가시처럼 쌓여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가시는 어느새 그녀의 영혼을 긁고 찔러 피가 나도록 만들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 민호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늘 중간에 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 씨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하시잖아요. 민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당신이 예민한 거야. 윤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민호 씨는 그저 한숨만 쉬었죠.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어머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분쟁을 피하려는 비겁함이었죠. 하지만 윤서 씨에겐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외면당하는 고통은 폭력보다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정옥 씨는 새로 산 반찬통을 열어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잡채를 이렇게 만들면 돼? 냄새도 이상하고 색깔도 탁하잖아. 윤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옥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젓가락으로 윤서 씨가 만든 요리를 푹 찔러보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잔혹하게 들렸을까요? 어머니, 오늘은 당면을 좀 덜 삶아서 그래요. 다시. 윤서 씨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정옥 씨가 끊었습니다. 핑계 대지 마. 음식이 사람 성격을 보여준다니까. 내 음식은 늘 뭔가 꼬여 있어. 딱 너처럼. 정옥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윤서 씨는 젓가락을 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끓고 있었지만 그건 아직 분노라는 이름으로 표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윤서 씨는 부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옥 씨가 남긴 밥그릇, 반쯤 먹다 남긴 국, 그리고 흩어진 젓가락 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는 걸까? 하지만 이대로 끝내면 너무 억울하잖아. 윤서 씨는 어느 순간부터 정옥 씨의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언제 예민해지는지, 어떤 반찬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엔 손도 대지 않는지 말이죠. 처음엔 단순한 생존을 위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윤서 씨는 그것을 자료로 보게 됐죠. 정옥 씨를 상대하기 위한 자신만의 작은 전략이었습니다. 윤서 씨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씨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재료, 식사 시간의 패턴까지 모두 기록했죠. 그 노트를 보며 윤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나만 아는 정보야. 언젠가 이게 필요한 날이 올 거야. 정옥 씨는 단맛을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말했죠. 여자 음식은 달면 안 돼. 남자는 짠맛, 여자는 쓴맛이 어울려. 윤서 씨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요리엔 쓴맛이 조금씩 늘어갔죠. 물론 아주 미세하게 정옥 씨가 좋아할 만큼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옥 씨가 식탁에 앉아 윤서 씨를 빤히 보며 물었습니다. 너 나 싫지?
윤서 씨는 손에 쥔 국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아니에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옥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사람 눈빛은 거짓말 못해. 요즘 내 눈에서 자꾸 독이 보여. 마치 나를. 정옥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국을 떠먹었죠. 이 국 좀 짜네. 그래도 괜찮아. 짠맛이 있어야 사람이 깨어있지. 정옥 씨는 그렇게 말하며 국을 다 마셨습니다. 윤서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에 남은 잔국의 기포를 바라봤죠. 거기엔 자신의 숨결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 씨는 부엌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하얀 식탁 위에 앉아 작은 노트를 꺼냈죠. 그 노트엔 정옥 씨의 식습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 커피 2잔. 저녁국은 반드시 된장. 고등어보다 조기를 선호. 단무지는 싫어함. 생강은 냄새 때문에 멀리함. 고추장엔 약간의 들기름을 첨가해야 좋아함. 윤서 씨는 그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나만 아는 정보야.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적었죠. 쓴맛에도 종류가 있다. 20해 동안 윤서 씨는 참았습니다. 모욕을 참았고 무시를 참았고 남편의 외면까지 참았죠. 하지만 이제 그녀 안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을 찾기 시작한 여자로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윤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새벽 5시 윤서 씨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그녀를 깨웠죠. 오늘부터 윤서 씨의 삶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변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서 씨는 시내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왔지만 오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정옥 씨가 좋아하는 쓴맛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윤서 씨는 이상한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산초 열매였죠. 향이 강하고 혀끝을 살짝 얼얼하게 만드는 독특한 맛이 났습니다.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거 조금만 넣어도 요리의 풍미가 달라져요. 쓴맛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죠. 윤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 정옥 씨의 얼굴이 떠올랐죠. 쓴맛을 좋아한다고 했던 그 입. 그 입에 정말 제대로 된 쓴맛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윤서 씨는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산초를 손질했습니다. 아주 소량만 사용하기로 했죠.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히 느껴질 만큼만요. 그날 밤 윤서 씨는 처음으로 산초를 된장국에 넣었습니다. 한 꼬집, 아주 소량이었죠. 향이 퍼지자마자 윤서 씨는 그릇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맛봤습니다. 혀끝이 살짝 얼얼했지만 불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윤서 씨는 정옥 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음식이 사람 성격을 보여준다니까. 그래,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옥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나와 국을 데우던 윤서 씨를 보며 말했죠. 오늘은 냄새가 괜찮네. 뭘 넣었니? 윤서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초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정옥 씨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윤서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쓸모있는 짓을 하네. 정옥 씨는 국을 떠먹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해 보였죠. 윤서 씨는 그 평온함을 보며 오히려 긴장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일까 하는 의문이 스쳤지만 곧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윤서 씨는 그날 처음으로 정옥 씨가 밥을 먹는 모습을 천천히 아주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입술의 움직임, 혀의 방향, 목으로 넘길 때의 숨소리까지요. 그 모든 게 윤서 씨의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윤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정옥 씨가 국을 삼키는 장면이 떠올랐죠. 그녀의 목이 천천히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이 왜 그렇게 인상적이었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윤서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단순히 음식에 산초를 넣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 씨는 매일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쓴맛을 더했죠. 처음엔 산초, 그 다음엔 다른 향신료들을 조금씩 연구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정보를 모았죠. 이 약초는 어떤 맛이에요? 이건 쓴맛이 강한가요? 아니면 은은한가요? 상인들은 열심히 설명해줬고 윤서 씨는 그 모든 걸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양으로 실험해보며 가장 적절한 배합을 찾았죠. 정옥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점점 만족스러워했죠. 어느 날 저녁 정옥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내 음식이 점점 괜찮아진다. 사람이 늙으면 쓴맛이 좋아진다더니 내가 그런가 보다. 정옥 씨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아무런 의심도 없었죠. 윤서 씨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쓴맛이 어울리시네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윤서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옥 씨의 식사 습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국을 떠먹고 반찬을 집어 넣었지만 점점 그 미묘한 표정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혀끝에 살짝 남는 쓴맛에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고 삼키는 속도가 느려졌죠. 윤서 씨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 좀 맛보세요. 제가 조금 조절했어요. 윤서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옥 씨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잠시 생각하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죠. 뭔가 달라졌네. 뭐가 들어갔지? 윤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조금 바꿨을 뿐이에요. 정옥 씨는 한숨을 내쉬며 국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 의자에 몸을 기댔죠. 그 순간 윤서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옥 씨의 내면 어딘가에서 불안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요. 밤이 되자 윤서 씨는 작은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정옥 씨가 먹은 음식마다 반응을 꼼꼼히 기록했죠. 산초 미묘한 얼얼함, 혀끝 감각 변화. 흰 된장에 산초 추가 시 쓴맛 강화. 소량의 다른 향신료 추가 가능성 검토. 윤서 씨는 숫자와 재료를 계산하며 다음 단계를 설계했습니다. 정옥 씨가 느낄 불편함은 극도로 미세해야 했죠.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정도로요. 며칠 후 아침 정옥 씨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윤서 씨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죠. 아침은 제가 준비했어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정옥 씨는 코를 찡그리며 국 냄새를 맡았습니다. 뭐가 달라? 비법이에요. 어머니 입맛에 맞춰서요. 정옥 씨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죠. 눈을 살짝 감았다가 뜨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맛이 뭔가 이상해. 윤서 씨는 손끝을 살짝 떨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옥 씨는 아직 윤서 씨를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윤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다고요. 점점 정옥 씨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도 전보다 피곤해 보였고 말투가 살짝 날카로워졌죠. 윤서 씨의 눈에는 그 변화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눈살을 찌푸리고 민호 씨와의 대화에서도 참을성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옥 씨가 윤서 씨에게 물었습니다. 윤서야, 오늘 집안일은 좀 제대로 했니? 윤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 끝냈어요. 청소, 설거지 다 했습니다. 정옥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윤서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 표정이 좀 이상해 보이네. 윤서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정옥 씨가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정옥 씨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음식의 향, 맛, 온도를 민감하게 지적했죠. 이 국 왜 이렇게 뜨거워?
반찬이 너무 짜지 않아? 윤서 씨는 그 반응을 조용히 기록하며 다음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일까? 자신이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민호 씨가 윤서 씨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서야, 요즘 어머니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내가 뭔가 한 거야? 윤서 씨는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민호 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잠깐 보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너무하네. 조금만 참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서 씨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참는 건 당연하고 정옥 씨가 불편해하는 건 문제라는 거죠. 이 불공평함이 윤서 씨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서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죠. 참는 건 충분히 했어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며칠이 더 지나자 정옥 씨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윤서 씨는 그 모습을 관찰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한편으로는 만족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옥 씨는 식탁에 앉아 윤서 씨가 준비한 아침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식사였지만 정옥 씨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죠. 요즘 음식 맛이 자꾸 이상해. 윤서야, 너 요리법 바꿨니? 윤서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늘 하던 대로 했어요. 정옥 씨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뭔가 입맛이 이상해진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하나. 그 말을 들은 윤서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뭔가 발견될까요? 아니,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정옥 씨가 좋아한다고 했던 쓴맛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윤서 씨는 우연히 정옥 씨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정옥 씨가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응, 요즘 몸이 좀 이상해. 입맛도 없고 자꾸 속이 불편하고 며느리가 만든 음식이 맞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하고. 윤서 씨는 문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정옥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야. 그냥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봐. 윤서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정당한 복수인지 말입니다. 그날 밤 윤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정옥 씨에게 받은 모욕, 무시, 그리고 끊임없는 비난들. 남편의 외면, 자신의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던 순간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저 내 삶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윤서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죠. 다음 날 윤서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산초나 쓴 향신료를 넣지 않기로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정옥 씨를 직접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녀의 권위에 도전하는 방법으로요. 며칠 후 윤서 씨는 평소와 똑같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재료도 넣지 않았죠. 정옥 씨는 그날 아침 식사를 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음식이 괜찮네. 뭘 바꿨어? 윤서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늘 하던 대로 했어요. 정옥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계속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옥 씨의 컨디션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죠. 하지만 윤서 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정옥 씨가 트집을 잡으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옥 씨가 또다시 반찬에 대해 불평했죠. 이 나물 너무 질기잖아. 제대로 삶지도 않았어? 윤서 씨는 전처럼 고개를 숙이는 대신 정옥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원래 이런 식감이에요. 지난번에 부드럽게 만들었더니 너무 흐물흐물하다고 하셨잖아요. 정옥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서 씨가 이렇게 대답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뭐야?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윤서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순간 식탁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도 놀란 표정으로 윤서 씨를 바라봤죠. 정옥 씨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까지 하는구나. 정옥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호 씨가 윤서 씨를 보며 말했죠. 당신 왜 그래?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윤서 씨는 천천히 민호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하죠. 제가 참아야 한다고.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20년도 모자라요? 민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서 씨의 눈빛이 전과 달랐기 때문이죠. 더 이상 눈물을 글썽이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동안 기록했던 노트가 들려 있었죠. 정옥 씨의 식습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재료들이 빼곡히 적힌 그 노트를요. 윤서 씨는 천천히 노트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게 뭐였을까? 정옥 씨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한 사람으로서 며느리가 아닌 윤서로서 존중받고 싶었던 겁니다. 윤서 씨는 노트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을 적기 시작했죠. 나는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자유를 원한다. 나 자신으로 살 자유를. 며칠 후 윤서 씨는 민호 씨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윤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어머니의 며느리로만 존재하는 삶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민호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윤서 씨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참았어요. 모욕도 참았고 무시도 참았고 당신이 저를 외면하는 것도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민호 씨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나이 드셨잖아. 조금만 더 이해해 줄 수 없어? 윤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했어요. 이제는 제가 이해받을 차례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당신 어머니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요. 그 말에 민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 씨는 계속 말했죠. 저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첫째, 어머니와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거나. 둘째, 당신이 중재자가 아니라 제 편이 되어주거나. 셋째는, 윤서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셋째는 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민호 씨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혼 얘기야? 윤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하다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날 밤 정옥 씨는 방문 틈으로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죠.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 씨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윤서 씨가 준비한 아침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죠. 윤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정옥 씨가 어젯밤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요. 식사를 마친 후 정옥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그것은 정옥 씨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윤서 씨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윤서 씨는 놀라서 정옥 씨를 바라봤죠. 네, 어머니. 정옥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 짧은 질문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옥 씨가 처음으로 물음표를 던진 거니까요. 윤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설거지를 계속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보며 말했죠. 오늘 점심은 내가 먹고 싶은 걸 해.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윤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승리감? 안도감? 아니면 허무함?
그날 오후 윤서 씨는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죠. 복수는 답이 아니었다. 내가 원했던 건 그저 존중이었다. 그리고 오늘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윤서 씨는 노트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뗀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씨는 여전히 까다로웠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윤서 씨를 무시하지는 않았죠. 윤서 씨 역시 더 이상 무조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옥 씨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윤서 씨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늘은 뭐 해? 정옥 씨의 목소리가 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윤서 씨는 놀라면서도 차분하게 대답했죠. 된장찌개랑 생선구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조기로 준비했어요.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하네. 그 짧은 말에 윤서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고생하네라는 그 한마디가 윤서 씨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는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식사 시간 가족이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분위기가 전보다는 나아 보였죠. 정옥 씨가 생선을 한 점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이거 잘 구웠네. 윤서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로 작은 변화들이 계속됐습니다. 정옥 씨는 여전히 까다로웠지만 적어도 윤서 씨의 노력을 인정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윤서 씨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참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죠. 어느 날 오후 윤서 씨는 민호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 윤서 씨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민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더 당당해진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도 달라진 것 같고. 윤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저도 어머니도요. 민호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당신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윤서 씨는 민호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 씨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윤서야, 이 빨래 왜 이렇게 했어? 제대로 못하나? 윤서 씨는 빨래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정옥 씨는 한동안 빨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됐어.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죠. 윤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정옥 씨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윤서 씨는 정옥 씨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죠.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안에서 정옥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윤서 씨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옥 씨는 침대에 앉아 있었죠. 무슨 일이야? 윤서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봐요. 정옥 씨는 윤서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죠. 무슨 얘기? 윤서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인정받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죠. 하지만 늘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어요. 정옥 씨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가 계속 말했죠.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많죠.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옥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도 완벽하지 않아. 그 말에 윤서 씨는 놀랐습니다. 정옥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내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거든. 며느리는 시집에서 고생해야 한다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정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너처럼 힘들었어. 우리 시어머니는 나보다 더 심했지. 그래서 나는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윤서 씨는 정옥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 순간 윤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을 기다린 그 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20년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죠. 며칠 후 윤서 씨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가 들어와 옆에 섰죠. 뭐해? 윤서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잡채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요. 정옥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윤서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옥 씨가 부엌 일을 도와주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정말요?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한테 배워야겠어.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더라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정옥 씨는 당면을 삶고 윤서 씨는 야채를 볶았죠.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윤서야, 당면은 얼마나 삶아야 해? 한 7분 정도요. 너무 오래 삶으면 흐물흐물해져요.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저녁 식사 시간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옥 씨와 윤서 씨가 함께 만든 잡채가 놓여 있었죠. 민호 씨가 한 젓가락 먹어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정말 맛있는데요. 정옥 씨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가 가르쳐줘서 나도 만들었어. 윤서 씨는 정옥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하신 거예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밤이 되자 윤서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죠. 오늘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복수는 답이 아니었다. 대화와 이해가 답이었다. 윤서 씨는 노트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전히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정옥 씨와 윤서 씨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마찰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서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6시 반이었죠. 부엌으로 가보니 놀랍게도 정옥 씨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텐데요. 정옥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가끔은 내가 해도 되지. 너도 쉬어야지. 윤서 씨는 감동받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쉬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옥 씨는 계란을 프라이팬에 부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너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없니? 윤서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옥 씨는 계란을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집안일만 하느라 자기 시간이 없었잖아. 배우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 윤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자신이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글쎄요. 예전에 제빵을 배워보고 싶었어요.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학원 알아봐. 내가 낮에 밥은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 윤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정옥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오후 윤서 씨는 근처 제과제빵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며칠 후 윤서 씨는 제과제빵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후 시간에 진행되는 수업이었죠.
첫 수업날 윤서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정옥 씨는 거실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재미있게 배워. 윤서 씨는 미소 지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학원으로 가는 동안 윤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제는 제가 정말로 사람 사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